안녕하십니까. 인천 용현동에 살고 있는 손종상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끝이 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지금 밥값이라도 해볼까 하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고자 하는 글은 조선일보 강청석 칼럼님의 글입니다. 민주당의 상식과 신뢰가 동의하던 옛날 이야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하는 국회안, 정치 왜곡쟁이 정치, 대통령 부인 스토킹, 돈 봉투, 전당대회 이와 같은 글의 제목입니다. 그럼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자가 40년 넘게 가까이 또는 멀리서 지켜봐온 옛 민주당 자식이나 손자가 아니다. 조상과는 편당을 섞이지 않은 정당 같다. 현재 민주당이 모시는 족보는 가짜 족보다. 조상 자랑하려 말고 땅속 조상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후손이 되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그런 정당이다. 여러 야당 겪었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듣도 보도 못한 유형의 정치인이다. 정치하다 보면 특히 군사 정권 하에서 야당 지도자가 법정에 서는 일이 없지 않았다. 이른바 사국 사건이었다. 이 대표처럼 파렴치한 죄목으로 민주법정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는 야당 지도자는 본 적이 없다. 정치의 속성 중 하나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다. 그래서 옛 야당 지도자에겐 사적 또는 공적 인간관계에서 넘지 않는 어떤 선이 있었다. 그 바탕이 타고난 성품과 가정에서 닦은 소양이다. 75년 야당 역사에서 이 대표처럼 근친간에 입에 담지 못할 쌍스러운 욕설을 주고받고 공적 관계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 시비가 따르는 야당 지도자는 없었다. 책임의 크기와 선후는 서로 다르겠지만 고장난 정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그런 면에서는 여야 겸상을 차려야겠지만 이 대표는 먼저 독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 대표는 입당에서 민주당을 사실상 해체하고 개인 정당으로 개조했다. 과거 기념상 김대중 씨가 집권 전략으로 정당을 창당한 적이 있으나 당규는 보통 정당과 다름이 없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정당으로 바꿔버렸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국회안 정치로펌 노릇을 해왔다. 입법과 정책 활동 초점은 항상 이재명
지키기였다. 정치에 관한 온갖 이론이 있지만 정치 기본 토대는 결국 상식과 신뢰다. 상식과 신뢰가 흔들리면 전문 지식을 동원해 그 위에 그럴듯한 이론을 세워도 죄본이 되고 만다. 민주당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당직을 맡을 수 없도록 당은 당은 뒤에 정치 탄압 사건은 제외라고 이 대표를 위한 사족을 그려넣었다. 요즘엔 선거법을 개정해 이 대표가 저지르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대표를 수사하거나 재판할 검사, 판사를 위협하는 형법 개정으로 손을 댔다. 진짜 막가는 정당이 돼버렸다. 상식과 신뢰가 떠나버린 민주당 당사에선 당 앞날을 걱정하는 당원 대신 개딸과처럼 해 멤버 같은 개 아들 의원들이 주인 행사를 한다. 주인과 객의 처지가 바뀐 당 구조가 갖가지 이상의 행동을 하다. 대형 참사가 나면 상가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상주보다 큰 소리로 울어주는 것도 그중 하나다. 시골에서 돈 받고 대신 울어주는 작업을 곡쟁이라 했다. 곡쟁이 울음이 커지면 애절한 슬픔은 뒷바라지로 밀려난다. 대통령 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응답, 진실을 캐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일을 스토커처럼 야한 용어와 기분거리는 말투를 써가며 스스로 비하하는 자해 행위로 바꿔놓았다. 자기 누이나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대번 칼부림이 났을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돌린 3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두고 휘발유 값밖에 안 된다며 대수롭지 않아 하는 말에 문득 35년 전 옛일이 떠올랐다. 월급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긴 친구가 동료들에게 저녁을 내는 자리에서 선배분 초대했다. 저녁을 내는 자리에 선배분을 초대했다. 야당 총재 권한대행이었다. 식견이 넓고 인품도 넉넉에 따르는 후배가 적지 않았다. 키도 보통 사람보다 한 뼘 이상 컸다. 소속 의원들과 전 모임에서 꽤나 시달렸던지 시각한 벌주로 소주 폭탄을 몇 잔 들이킨 뒤 먼저 자리를 떴다. 그러면서 내 밑옷을 바꿔가 버렸다. 작은 옷을 어떻게 꽤 입었을까 하는 궁금증은 잠깐이고 당시 택시가 걱정이 됐다. 더더무니 다행히 지갑이 잡혀 꺼내보니 신분증에 먼지뿐이었다. 친구에게 택시비를 얻어 반코트처럼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놓은 헐렁한 옷을 걸치고 걷는 기분은 이상하게 그리 아프지 않았다. 안정리에서 두툼한 돈봉투가 따라 올라왔다라면 달랐을 것이다. 상식과 신뢰가 동행하던 자기 당의 역사를 이재명 대표가 짐작이라도 하겠는가. 새로 뽑힌 원내 대표의 확장적 통합이란 말에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하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요즘 민주당 말이 아닙니다. 온통 돈 봉투 문제, 온통 돈다발 문제, 이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동안 4.15 부정선거에 많은 방송과 글도 써서 올렸으면 4.15 부정선거는 민주당 200석이라는 거대 민주당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건 누가 한 일입니까? 바로 문재인이가 한 일입니다. 무려 163명이라는 오지 못한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 올려져 있었지만 대부분 다 기각해버리고, 기각이 된 것도 아니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민경욱 의원을 위해 민경욱 전 의원 문제 몇몇 분을 개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배춘입 투표지라든지 누군가 알 수 없는 무효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뭉개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회를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가짜 의원들이 전부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입을 다 다물고 그대로 지금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부정선거를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덮고 언제까지 나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가다가는 오히려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민의힘 정당도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방송을 했습니다. 이상 저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댓글 좀 팡팡 눌러주시면 아주 이 늙은이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좋은 글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